안녕하세요. 유현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아주 복잡한 내용이 있었는데 잘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패런트에 대한 부분과 기능 중에 하나인 셀렉트 기능을 봤었죠. 브라우저 스크린에서 봤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갤러리에 대한 부분 내용을 보셨었고요.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디테일 스크린에 나와 있는 데이터 폼이라고 하는 걸 한번 내용을 보실게요. 데이터 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인지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하부 데이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갤러리와는 틀리게 데이터 폼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 데이터의 내용이 뭔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는 양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틀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폼이라고 하는, 그래서 데이터 폼에서 어떤 데이터 원본 소스를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폼도 갤러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데이터 원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필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갤러리와 틀린 점은 갤러리는 기본적으로 편집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편집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이 녀석은 편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폼이 나와 있고 여기에도 데이터 폼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폼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헷갈리시니까 제가 이 스크린은 제거를 하고요. 새롭게 하나 새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새 화면을 만들고 데이터 폼은 어디서 만드냐?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앱을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이 작업은 안 한다고 제가 장담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의 형식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데이터 테이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여주는 데이터 표 형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폼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테이블의 원본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데이터 테이블 원본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원본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 폼의 역할입니다. 마치 우리가 표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게 데이터 표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데이터 테이블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데이터 내용을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데이터 폼을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되고, 데이터 폼을 보시면 여기 폼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에 대한 부분은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 양식과 기본적으로 그 출력 양식, 뷰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폼 그러면 입력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VBA에서 엑셀에서 VBA에서 사용자 지정 폼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입력 상자라든가 콤보 상자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형태로 폼을 제공하는데 그 폼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편집하느냐, 표시하느냐. 그래서 편집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편집은 입력을 받기 위한 입력 양식이에요. 그걸 특별하게 폼이라고 얘기한다. 일반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데이터 원본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직원 연습을 선택하게 되면 폼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필드 편집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입력을 하기 위해서 입력의 소통 창구를 만드는 개체들이 어떤 개체들이 있는지를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첨부 파일 필요 없어. 이건 난 안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 제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가 연차까지 제거해 볼게요. 연차도 만약에 필요 없다. 제거한다. 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 녀석은 기본적으로 제가 M 미리 보기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거 표시 항목이 없다고 나와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입력 폼 양식이긴 한데 이 녀석에 대한 폼을 자, 보시는 것처럼 기본 모드가 편집 모드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고요.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면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는 새로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보시는 거예요. 보이시게 되는 거예요. 편집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보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데이터 테이블은 요거는 제가 제거를 하고요.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부를 선택하시면 데이터 내부에 하나의 필드를 선택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데이터 테이블 전체를 선택하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델키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없어지고요. 자, 이 녀석은 데이터 폼이었는데 데이터 폼을 제가 선택하고 어떻게 했죠? 그걸 새로 고침을 했죠.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 폼을 제가 하나 하는데 표시를 할 겁니다. 표시를 하는데 이건 단순하게 표시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원본은 주관 연습으로 표시를 하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얘는 그냥 표현만 되는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자, 그리고 미리 보기 하시면 해당되는 부분 표시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개체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 폼을 선택했을 때 데이터 소스는 직원 연습인데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표시를 못하죠.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소스가 표시가 되는데 데이터 소스의 직원 연습인데 직원 연습에는 제가 몇 가지 입력한 내용들이 다 두 개 홍길동하고 홍길동생이 있었잖아요. 이 두 개를 다시 표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입력 폼이기 때문에 이 양식 데이터표 같은 경우는 다 표현이 됐었죠. 자, 다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제가 데이터표를 선택을 하시면 데이터표는 그냥 표 그대로 만들어진 거고 두 개가 그대로 표시가 됐잖아요. 근데 얘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내용을 여기다 다 같이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의 데이터 폼을 보시면 이 녀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양식에 대한 부분에 자, 데이터 소스에 자, 보시는 것처럼 앞에 골뱅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해당되는 지금 현재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온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갤러리에서 선택된 개체에 대한 부분에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뱅이의 의미가 나와져 있는 게 현재 행을 의미해요. 이 현재 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엑셀에서 표를 만들었을 때 엑셀 표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수량 단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랜덤하게 만들게요. 이거를 컨트롤 T를 눌러서 표를 만들고요. 여기에 가격을 만들 때 요거는 제가 여기에서 요거 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게 나오시죠? 골뱅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현재 제가 수식을 주는 수식에서 수량이라고 하는 건데 수량의 뭐죠? 골뱅이 현재 이 행을 의미해요. 이 행에 있는 수량의 값. 이 행의 수량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도 골뱅이 단가가 붙죠. 단가의 열인데 어느 단가냐면 단가가 이렇게 가 있잖아요. 단가라고 하시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골뱅이니까 그러면 현재 각각에 대한 부분에서 다 골뱅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는 8이죠. 그러니까 8행에 대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골뱅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얘네들이 다 기본적으로 기능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같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현재 선택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어떠한 개체를 선택했고 그 개체에 대한 부분에서 데이터 소스를 표현해 주려고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되냐면 룩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vlookup처럼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뭐의 값이 이거인 것에 데이터 세트를 표현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 폼이라든가 마찬가지로 갤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하게 우리가 어떤 선택한 갤러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녀석의 데이터 소스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현되는, 여기는 아이템이죠. 아이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냐면 요렇게 지금 필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죠. 필터, 직원 연습에 현재 나와 있는 이 부분 중에서 요 타이틀에 검색 항목, 요게 지금 서치 박스잖아요. 요것에 대한 부분에서 값을 입력한 것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길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걸 포함하고 있는 홍길동이죠. 다른 녀석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으로 시작되는 이 문구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만 필터링이 돼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값이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뭐 제가 이라든가 이씨성을 가지신 분의 입력하게 되면 해당되는 그 이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표현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필터링이 돼서 표현되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 데이터 폼과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데이터 폼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드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죠. 필드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 있고, 자 보시면 여기에서 열에 대한 부분도요, 뭐가 있냐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열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열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열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로 만드시면 2열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3 하면 3열로 만들어지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4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6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6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돼 있죠? 6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3개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12로 바꿔도 4개로 나오는 거죠. 이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제가 3, 그 다음에 4까지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4개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6, 12는 기본적인 이 폭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홍길동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늘려버리면 얘는 3까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3까지 만들어지는데, 전체의 데이터 폼에서의 열을 제가 만약에 12개로 쪼개 놓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잘게 쪼갠다는 거예요. 넓게 잡아도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구조가 얘를 전체를 다 잡고, 이 녀석은 난 2칸만 쓸 거야, 3칸만 쓸 거야. 이거는 지금 현재 12개니까요.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이 지금 6개로 필드가 구분된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그 HTML 구조에서 뭐냐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 그게 있거든요.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화면 구성에 대한 부분에서 열에 대한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에 대한 그 열의 요소들이 해상도가 정해져 있어요. 몇 칼럼인지. 그래서 그 칼럼에 따라서 해당되는 개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미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를 아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지만 가지고 있는 이 단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열의 구조로만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배치를, 이 안에서 자유스럽게 레이아웃을 배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저희는 데이터 폼을 만들고 데이터 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원본 소스를 정하면 여기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니까, 이 데이터 원본 소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리한 점이 뭐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냐면, 스크린 1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삭제를 다시 하고요. 스크린 하나 더 만들게요. 이 입력 폼을 제가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고요. 어떻게 만드냐면 일일이 한 땀 한 땀 다 그냥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레이블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레이블 만들고, 데이터 폼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력해서 콤보 상자를 드롭박스를 만들고, 사실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미디어로 바코드 스캐너 뭘로 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날짜 선택 하나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서명이 없네요. 일단 이렇게만 하실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씩 얘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얘의 값은 어디로 가야 되고 요 녀석 값은 어디로 가야 되고 이거 다 매칭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많으면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데이터 카드가 만들어지면 이 녀석은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요 녀석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한 번에 불러서 다른 쪽에다가 패치를 시키거나 또는 저장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팀 단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팀 단위 안에서 이름이 계속 정의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한 땀 한 땀 일일이 수동적으로 만드시면 그 개체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텍스트 인풋 1은 어디로 저장해라, 텍스트 인풋 2는 어디로 저장해, 일일이 저희가 그 경로를 저장해 줘야 되는데 이걸 하나로 묶는 거예요. 물론 이걸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G를 누르시면 그룹으로 묶어진다고요. 근데 이건 그룹은 단순하게 그냥 이 녀석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거지 이 녀석들이 그룹 1의 개체로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핸들링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히 묶어서 저희가 나중에 이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속성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룹을 만드는 거지 이 개체를 그룹 1이라고 하는 개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그룹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번 시간에 보시는 내용은 데이터 갤러리와 똑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양식인 데이터 폼이라고 하는 데이터 폼이죠. 폼이라고 하는 양식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편집과 그 다음에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그냥 다 표현해주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째로 있는 그대로 구조를 가지고 표현해주는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갤러리. 갤러리는 단순하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테이블의 리스트를 아주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갤러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갤러리가 표현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요 레이아웃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없거나 제목만 나와 있거나 두 개의 항목 또는 세 개의 항목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미지가 있는 거와 제목 하나 이런 식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 사진만 있는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는 거를 일반적인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이미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갤러리는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 그럴 때에 따라서는 데이터 테이블 구조를 전체를 다 보는 게 더 직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되고 데이터 폼, 그러니까 폼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는 개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개체에 입력되는 내용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력되는 데이터의 개체 내용이 많다라고 하면 그거를 한꺼번에 지금 보시는 데이터 폼을 선택해서 형식에 대한 부분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새로 입력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속성만 여러분이 지정해 주시면 이 보시는 것처럼 편집과 새로 만들기 이렇게 편집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내용들이 표시가 되고 표시가 되지 않고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할 때 데이터 폼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보다는 좀 많이 낮으셨죠? 계속 보시고 눌러보시고 또 보시고 막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 화면 자체가 이제 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조금 그때부터는 이 녀석이 좀 할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고 요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작업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몇 가지 자잘한 것들 있죠. 자잘한 것들, 이 기본적인 틀에서 자잘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요거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빌드된 거를 매번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자동으로 빌드업 하는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빌드업 되는 부분은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입력하는 부분은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원하는 형태의 레이아웃을 만들려면 그때는 천상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제 매뉴얼하게 빌드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요 패턴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 내용을 보시고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수동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미리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